네이버 부동산이 12월부터는 이런 지도형 매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물건을 보기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중개업소는 이에 따른 본인의 그 정보 노출이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개편됨에 따라서 노출 전략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하남에 있는 제일 풍경채 2단지를 클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리스트 되는 건 랭킹 순이고 그 다음에 순은 최신 순, 가격 순, 면적 순이 있는데 솔직히 중개업소들은 어, 집주인이 내놓는 가격은 뻔합니다. 이 집에 내놓든 저 집에 내놓든 이 집이 이뻐서 가격을 달리하고 저 집이 미워서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가격이나 면적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격이나 면적은 중요하지 않고요. 랭킹이나 최신 순위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랭킹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 다음에 최신 순을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랭킹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학급에 30명이 있는 학급이라고 치면 1번부터 30번의 그 번호가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럼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성적을 정할 때는 모든 학과의 시험 성적의 총점의 그 득점 순이 높은 학생이 1등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선수가 2등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터넷의 랭킹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섹션에서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의 배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전송하는 방식의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전송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듯이 첫 번째는 현장 확인을 가장 높은 배점을 매깁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확인 V1,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바일 확인 V2, 네 번째는 홍보 확인 V2, 다섯 번째는 전화 확인. 요 4위, 5위는요. 홍보 확인 V2가 네이버 회원일 경우는 4위지만 네이버 회원이 아닐 경우는 이 전화 확인이 위로 올라가고요. 요 순서는 교차를 합니다. 그 5위가 그런 순서대로 이제 매겨지고 5위가 전화하기, 6위가 홍보하기 V1입니다. 이렇게 매겨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어, 매물 소재지와 중개업소 간의 거리가 그 다음에 배점의 비중치를 차지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까 전송하는 방식이 한 배점이 40%라면 두 번째는 중개업소와 물건 간의 거리가 배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한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중심의 좌표, 원룸 매물의 경우에 매물 좌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물과 중개업소 소재지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기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일대 중개업소 주소는 개설 등록증상의 주소를 얘기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그리고 정보업체는 이를 확인 후 매물 전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개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매물의 진정성 점수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되더라도 그 기존 것까지는 진정성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이버가 예를 드는 공동주택의 매물 기준으로는 그 500세대 이하, 그 499세대 이하는 반경 600m 이전에 가점을 부여하고요. 500에서 3000세대 이하는 700m 이내를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3000세대 이상은 반경의 1km 이내를 가점을 부여하고요. 원룸의 경우 600m 이내 약 도보로 한 10분 이내를 가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600m에서 1km 이내에서 15분 그 다음 가점을 합니다. 즉 가까울수록 진정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올려도 절대 상위에 뜨지 않은 이유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매물의 그 매물 정보에 충실하냐, 상세하냐. 그러니까 결국 고중저, 층노출. 그러니까 고중저보다는 층노출이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매물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중개업소 CP사 매물 전송하는 회사의 그 매물관리센터가 상세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좀 불편하더라도 매물 정보를 디테일하게 넣을수록, 그래봐야 어차피 매물 정보를 넣는 거는 한 20초, 30초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상세할수록 더 위에 뜹니다. 어차피 중개업소가 더 위에 떠서 전화라도 한 통화 받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물의 최신성입니다. 다시 말씀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는 매물의 전송 방식에 따라서 등급이 있고요. 이게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매물과 중개업소의 거리, 이런 것들이 잘은 모르지만 그 다음 비중으로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매물 정보가 상세하냐. 네 번째는 최신성. 자, 다시 돌아와서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최신순도 이런 지도형으로 봤을 때는 랭킹도 많이 보겠지만 최신도 고객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는 매물을 어제 올렸고 또 새로 내리고, 어제 올렸던 것도 지우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예전보다 더 자주 내리고 올려야 하는데 이제 매물 전송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네이버가 원래 받는 CP사로부터 받는, 매물 전송업체로 받는 그 원가가 1,500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하면 1,650원이겠죠. 거기에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면 1,700원이 거의 원가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CP사가 1,700원, 1,700원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개업소가 총 낸 돈의 물건수를 나눠보면 어떤 CP사에 따라서 이런 가격들이 매겨지는데요. H사는 이렇게 건당 이렇게 돈을 내고, 또 M사는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뭐 S사는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돈 내내 건수를 나눠보면 건당 가격이 뭐 3,000원도 나오고 3,500원도 나오고 여기 3,300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물건을 이렇게 60건을 전송했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 전송 방식,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중개업소와 매물 간의 거리, 세 번째는 진정성, 네 번째는 최순순이라고 했을 때 최신순에 대해서 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면, 이 건당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건당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나 다 CP사가 영업을 하면서 1,700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1,700원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1,700원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은 1,700원을 받습니다.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가격이 심지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2배 가량.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갈 때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면 두 걸음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잘 선택해서 지금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중개업소를 운영할 때 합리적인 가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매물 전송 가격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물 전송 랭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